세계 최고의 부자가 일본은 조만간 없어질 것이라며 일본에 있는 모든 기업을 한국으로 옮길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해 전세계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부자 순위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던 이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는 최상위 랭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여행을 가지 못하다 보니 여행으로 쓸 돈을 명품에 쓰는 보복 소비가 대폭 증가했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세계 1위 명품 업체가 바로 LVMH. 이 LVMH 그룹이 보유한 브랜드로는 루이비통, 크리스천 디올, 티파니, 펜디, 불가리, 셀린, 지방시, 겐조, 태그호이어 등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면 항상 눈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명품 제국 LVMH 그룹을 소유한 이가 바로 베르나르 아르노와 그의 가문. 그의 재산은 무려 144 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184조 원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심각했던 작년 5월에는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현재 전 세계 1위는 더 이상 베르나르 아르노가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버린 남자,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현재 그의 재산은 300조 원으로 2위와 무려 2배나 차이나는 범접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릴 적부터 다독가였습니다. 책을 통해 스스로 배우는 것에 익숙했고 10살 때 코모도 VIC-20라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컴퓨팅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12살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스스로 익혀 블래스터라는 베이직 기반의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머스크가 공상과학 소설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가상공간 게임으로 PC와 사무기술이라는 잡지 회사로부터 $500를 받고 소스코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했죠. 1989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있는 퀸스 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였고 우수한 성적을 받은 덕분에 1992년에 장학금을 받고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편입했습니다. 머스크는 그곳에서 경제학뿐만 아니라 물리학도 추가로 전공하였습니다. 24살이 되는 해인 1995년 머스크는 재료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스탠퍼드 대학 박사과정을 등록했다가 인터넷의 물결에 휩쓸려 스탠퍼드 대학교를 자퇴하고 실리콘밸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1995년 일론 머스크와 그의 형제 킴벌 머스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보 제공 시스템인 zip2를 창업했습니다. 그들은 뉴욕타임스, 시카고 트리뷴과 같은 신문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4년 후인 1999년 컴퓨터 제조업체 컴팩에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보유 지분인 7%에 해당하는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0억 정도를 손에 얻게 됩니다. 1999년 zip2를 매각한 일론 머스크는 1,000만 달러를 투자해 X.com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X.com은 온라인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1년 만에 경쟁사였던 콤피니티를 인수합병하게 됩니다. 2001년 일론 머스크는 콤피니티의 일부였던 이메일을 통한 결제 서비스 페이팔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회사 이름도 X.com에서 페이팔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1년 후인 2002년에 페이팔의 시가총액은 6천만 달러를 웃돌았고 눈독을 들이던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일론 머스크는 1.65억 달러, 약 2천억 원이죠. 이를 얻게 되었고 그 돈은 일론 머스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2002년 6월 일론 머스크는 민간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로켓 엔지니어 톰 뮬러에게 로켓 추진 부서의 CTO를 맡겼고 자신은 CEO 겸 다른 분야의 CTO를 맡게 됩니다. 초기에는 직원 수가 많지 않았지만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2017년 4월에는 직원 수가 약 6,000명에 달했습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설립하면서 세운 목표 중 하나는 우주선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로켓 발사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고 2015년에는 최초로 1단 부스터를 지상에 착륙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머스크의 또 다른 목표는 화성을 식민지화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로켓을 통해 사람을 화성까지 운송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로켓은 펠컨 헤비로 2018년 2월 최초로 펠컨 헤비의 발사에 성공했고 양쪽 1단 부스터를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으며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테슬라의 로드스터를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일론 머스크의 대표적인 회사로 알고 있는 테슬라의 창업자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창업한 회사로 2004년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로 참여했고 초기 창업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일론 머스크가 CEO가 되어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통해 전기차는 느리다는 편견을 깨려고 노력했고 2018년에는 스포츠카 모델인 로드스터, 세단 모델인 모델 S, SUV 모델인 모델 X, 준준형 모델인 모델 3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기존의 전기차에 비해 배터리 용량도 크고 충전 속도도 빨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반자율주행 기술을 포함해서 많은 첨단 기술들이 적용된 덕분에 대표 모델인 모델 S는 아직까지도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는 기술들을 대거 공개하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일본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인수하겠다고 선언한 트위터를 통해 일본은 어차피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당연한 일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출생률이 사망률을 웃도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어차피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요. 일본인들은 일본 일에는 신경 꺼라, 왜 네가 참견이야 등 신경질적인 댓글을 머스크 트위터 게시물에 남겼습니다. 이 출산율 통계를 보면 일본보다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이 더 낮습니다. 현재 OECD 주요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바로 한국인데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가 한국이 아닌 일본은 소멸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론 머스크가 평소 일본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테슬라 공장을 일본이 아닌 한국에 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한국이 인프라, 생산성 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을 갖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한국 정부도 배터리 산업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재임 시절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브렉시트 후 영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으로 꼽히는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 체결, 아시아 국가와는 협상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한 중미 5개국과 그것도 한 번에 아시아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등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을 상대로 그것도 한국에 너무나 유리한 조건으로 수많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공장과 리서치 센터를 두고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면 너무나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 대규모로 회사를 이동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에서 대규모로 탈출하는 탓인지 최근 일본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엔저 현상이 고착화하면서 빅맥 지수 등 달러화로 환산한 각종 생활물가가 개발도상국보다 싸지는 등 일본이 싸구려 나라가 됐다는 자조적인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6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며 현재 일본은 난리가 났는데요. 가라카마 다이스케 미쓰호은행 수석 이코노미스는 일본 기업의 생산 공장이 대거 해외로 이전하면서 엔저에 따른 혜택은 모호해진 반면 불리한 점은 뚜렷해졌다라며 엔저로 인한 구매력 저하는 일본 경제를 냉각시킬 수 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일본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하는 유일한 선진 경쟁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노시타 도모 인베스코 운영 전략가는 엔저가 장기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로 간 기업들이 번 돈을 일본으로 송금하지 않는다라고 털어놓았는데요. 이렇게 일본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자 태도를 갑자기 돌변하며 한국과 손잡기 위해 안달이 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바로 오늘 10일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대표로 파견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에 대규모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며 일본 정치권에선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인 이란의원연맹 간부들이 대거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다카게 료타 간사장, 니시무라 아키히로 사무국장, 나카가와 마사하루 운영위원장, 그리고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도 참석합니다. 너무나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 외신들은 일본이 매우 긴급한 상황이라며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따라잡힌 것은 물론 주요국들 중 최빈국으로 전락해버린 일본. 앞으로 10년 뒤에는 일본이 감히 한국과 비교조차 불가능해지는 날이 올 것이 너무나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